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크라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요. 아프리카 TV BJ 중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장 불쌍한 놈 두 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건 두 놈이 아니라 두 부류에 가깝습니다. 두 부류. 그래서 두 놈이라고 적은 거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좀 더 클릭을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바꿨는데, 근데 우선 이게 이 두 부류라고 말한 게 너무 많아. 사실 너무 많아. 이 두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근데 여기에 일단 가장 큰 건 뭐였냐면, 첫 번째는 그래, 잘 나가는 사람은 욕해도 돼. 그래서 뭐 철구 이혼했네, 얼레리 꼴레리 해도 돼. 철구 도박했네, 얼레리 꼴레리 해도 돼. 왜? 철구는 대통령이니까. 잘 나가는 놈들은 욕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거는 가장 불쌍한 사람을 얘기하잖아. 그런 애들은 욕하면 안 돼. 왜? 그건 너무하단 말이야. 여러분 생각해봐. 욕을 하더라도 부자한테 저 나쁜 새끼들 욕해도 돼. 근데 가난한 애한테 에휴 저 가난한 새끼들 이렇게 욕하면 그건 너무하잖아. 마찬가지야. 키 큰 사람 욕해도 돼. 어휴 저 멀대 같은 놈. 근데 키 작은 사람 어이구 저 호빗 같은 놈. 너무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특정인까지 얘기하는 건 너무나 가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근데 문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 두 부류라고 얘기했잖아. 이 두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 그리고 나 어반도 나중에 그 두 부류 중에 한 명에 해당되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더더욱더 얘기해봤자 내가 나를 조롱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두 부류라고 하면 내가 세 가지 얘기를 해줄게. 애초에 실패한 새끼, 두 번째 완전히 성공했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새끼, 그리고 세 번째 그냥 어설프게 근근히 먹고 사는 새끼. 이 셋 중에서 여러분은 누가 제일 불쌍하다 생각해요? 실패한 놈이 제일 불쌍하다 생각하지? 아니야. 실패한 놈이 제일 덜 불쌍한 놈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놈도 불쌍하고, 그리고 어설프게 계속 근근 이게 연명하면서 살아온 이 사람도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하늘 끝까지 올라갔다 떨어진 케이스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많으니까 아프리카 내에서도, 그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동정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게 뭐가 있냐면, 뭐 결국에는 하늘까지 올라가 떨어진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면 자승자박인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판 케이스거든. 근데 이런 경우 더 불쌍하게 보이는 게 뭐냐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과거의 영광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패하는 게 뭐야?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살겠지라고 생각해놓고 계획을 세워놓는단 말이야. 근데 인생은 항상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 않잖아. 그래서 잘 나갈 때 유비무한 해가지고 뭐 게임방이라도 하나 차려놨다가 그렇게 사는 애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나락으로 떨어진 애들 보면 되게 힘들게 살아가. 근데 아프리카 내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지금 와서도 뭐 플랫폼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태반이고 그런 건데,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이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위점을 한번 찍어봤잖아. 찍으면 찍은 대로 나름 뭔가 배운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내가 더 불쌍하게 생각한 건, 난 개인적으로 그저 그렇게 계속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거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어설픈 재능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어설픈 재능으로 그 바닥에 발을 디뎌가지고 계속 어떻게 먹고 살았어. 많게는 뭐 이제 500만 원까지 벌어보고 2, 300 벌면서 먹고 사는 지장이 없는데, 근데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내가 오히려 더 불쌍하다고 느끼는 게 왜 그러냐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기에 아프리카에 발을 내밀어 갖고 가장 중요한 시기에 회사고 못 때려치고 개인 방송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렇다 할 막대한 돈을 벌어봤던 것도 아니고 적은 돈을 본 것도 아닌데 다른 걸 할 염두를 못 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시간만 계속 버린단 말이야. 그냥 계속 아직까지도 머물러 있어. 그래서 그 아프리카 BJ들 중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 10년을 넘게 활동했는데 뭐 지금 나보다 방송해도 내가 어반이 방송해도 막 100명씩 보거든요. 근데 그것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상당수는 그 한품 줍쇼 하듯이 그런 상대방의 그런 동정으로 먹고 사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오히려 어설픈 재능이 더 무서울 수도 있다는 게, 아예 실패하면 다른 길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게 어설프게 돈 벌면 다른 걸 못 해요. 왜? 다른 거 할 바엔 그냥 이게 나은 것 같은데? 근데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이게 오랜 시간을 이렇게 투자를 해도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지 않는 경우도 태반이거든요. 이게 오히려 이런 쪽은 오래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인기가 떨어지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테레비 같은 데 봐도 진짜 오래 활동한 연예인들 많지가 않아. 뭐 경규형이라던가, 난 이경규가 진짜 대단하다 생각하거든. 그리고 뭐 이제 재석형도 그렇고, 뭐 강호동 몇 명 없잖아. 신동엽 진짜 몇 명 없단 말이야. 그 예능판이 엄청나게 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판국인데, 그 가운데서도 롱런하는 사람들은
진짜 보기 드물어. 근데 그 중에 좀 머리가 좋은 사람은 반짝 떴을 때 그래도 뭐라도 하나 챙겨 먹고 나오게 되는데, 근데 그것도 못한 사람이 태반이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상태가 영원히 될 줄 알아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나중에 돼서 망가지는 사람도 태반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일단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생각하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게 사람의 그런 이미지는 소모가 됩니다. 소모가 돼. 그래서 아프리카 BJ를 보더라도 하늘까지 갔다가 날아간 사람 되게 많은데 그 중에는 뭐 사고를 크게 안 쳐도 골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요만한 사고를 쳤는데 이만큼 맞는 사람들도 있어. 보통 이런 경우는 대체재가 많은 경우에 크게 철퇴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이걸 떠나서 진짜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고 그냥 되게 재밌어. 내가 보는 역캠 중에서 그런 애 있었거든. 목소리 되게 예쁘고 되게 차분하고 아프리카처럼 싼 마이 나는 방송을 하는 애도 아니고 되게 작은 조곤조곤하게 잘하고, 한때는 아프리카 내에서도 진짜 사대천왕이라고 꼽혔던 애인데, 근데도 이제 걔도 이제 사람들 방송에도 사람들 보지도 않고 조회수가 나랑 비슷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접었어. 보이지도 않더라고. 걔가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단 말이야.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미지의 소모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이제 내 영상을 보잖아. 그러면 옛날에는 재밌다고 느낀 것 같은데 요새는 재미가 없다. 요새는. 그래서 나도 보면서도 야, 이게 뭐라고 맨날 저녁 7시 되면 침 질질 흘리면서 그러면서 오는 애들이 있거든. 이걸 왜 보는 거지? 물론 난 알고 있어. 걔네들은 별 생각 없이 보는 거야. 왜? 맨날 봤던 거니까. 의리로 봐주는 느낌이 강하지. 근데 문제는 그 의리도 1, 2년이지. 나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소모되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내가 특별히 사고를 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여기서 도태돼가지고 사라지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사고를 친다면 100% 확률로 술 먹다가 사고 치는 거야, 나는. 알았지? 그런 건데 그런 걸 보니까 뭔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될까, 개인적으로 내가 여러분이 말해주고 싶은 거는 지금 내가 유튜버로서 이게 누리고 있는 삶은 아까 말했던 두 번째에 가깝단 말이야. 어설픈 재능이지. 유튜버로 그래도 한 달에 그래도 뭐 몇백씩은 번단 말이야. 꾸준하게 벌어. 근데 꾸준하게 벌어오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결국에는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그걸 계속하는 사람이랑 나랑 다른 점 하나라고 말할 것 같으면 나는 본업이 따로 있단 말이야. 본업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디 가서 유튜버라고 소개 절대로 안 해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아는 회사 증권사인 명함을 준단 말이야. 나는 적어도 이게 다른 점이지.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특히나 이런 유튜브나 이런 것들은 소모성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뭔가 생각을 하실 때 올인으로 가는 건 절대로 현명하지 않고 나름 뭔가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로 접근하는 것들이 굉장히 현명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도 말하고 싶은 게, 정말 말하고 싶은 게, 이게 내가 발을 이게 디디뒀는데 차라리 실패하면 빨리 빠져나가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설프게 뭔가 계속 돼.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아. 그러면 그걸 계속 붙잡고 늘어지게 되거든. 그래서 제시 리버모어도 그랬잖아. 개인 투자자들이 왜 망하냐고. 희망, 탐욕, 무지, 공포인데, 근데 이 중에 희망이 진짜 무서울 때가 많어. 희망이. 우리가 주식 가질 때도 그렇잖아. 존나 떨어진데 로스컷 못하고 나중에 올라갈 거예요 이런데, 야 바닥이 없어 계속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다가 언제 올라가지? 팔고 나면 올라간 경우가 있잖아. 어설픈 재능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 특히 유튜브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유튜브 잡고 제일 많이 후회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 시간 낭비한 게 너무 후회된다고. 나도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나도 유튜브 한 2년 동안 하면서 내가 이거 왜 했지 생각 엄청 많이 했거든.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달라진 건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마인드를 바꿔 먹은 것 뿐이. 난 지금 와서 그냥 내가 그냥 술주정 부리고, 그래서 뭐 내가 사람 만날 수 있는 파이프라인 이런 거 만들어 놓은 거에 나는 그냥 에이 그 정도면 이제 하면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나는 앞으로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사라질 확률은 없지만 그래도 나 왔다시 어반의 유튜브 인생에는 후회는 없다. 왜? 당신들을 만났으니까 고맙다. 그래가지고 여튼간에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어설픈 재능이라는 게 더 힘들 수도 있고 잘라낸 게 이득일 수도 있지만, 근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잖아. 근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길에 올인을 하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길들을 만들어 나가지고 이 가운데서 밸런스를 지키는 거는 굉장히 내가 늘상 말하는 심리적인 여유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뭐 이런 장황한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